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총, 탱크, 전투기 같은 것들이겠죠? 근데요, 오늘은 좀 다른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총알 한 발 없이 오직 말과 거짓말로 적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런 전쟁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숨겨진 전선, 심리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대 전략가 손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한다. 와,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 같아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리전, 영어로는 사이옵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건 무기를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 겨누는 거예요. 협박이나 공포를 주기도 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혼란을 퍼뜨려서 결국엔 적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적의 사기를 꺾고 지도부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정말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 신비전이라는 무대에서 연합군 앞에는 정말 거대한 장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로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만들어낸 선전제국이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철옹성 같았죠. 도무지 틈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벽이랄까요? 그리고 그 철옹성의 설계자가 바로 이 사람,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졌는데 사실상 독일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까지 통제하는 총책임자였죠. 라디오, 영화, 신문, 심지어 예술작품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나치의 선전 방식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선전부를 딱 만들어서 모든 미디어를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국민 라디오라는 걸 아주 싸게 풀어서 집집마다 히틀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나치즘을 거의 종교처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치밀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의지의 승리 같은 선전 영화를 보면 나치의 위대함에 압도당하게 만들고요. 뉴른베르크에서 열린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힘을 과시하는 거대한 쇼였습니다. 길거리 어디를 가나 보이는 저 스와스티카 문양이나 독수리 상징, 그리고 히틀러가 연설에서 계속 반복하는 피, 불, 검 같은 단어들. 이 모든 게 다 독일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선전제국에 맞서서 영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그래서 영국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비밀스럽고 교묘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백색선전과 흑색선전인데요. 백색선전은 뭐냐면 BBC 방송처럼 이건 우리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하고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죠. 근데 흑색선전은 정반대입니다. 출처를 완벽하게 숨기고 마치 적 내부에서 나온 정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국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이 흑색선전이었습니다. 이 비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영국의 정치전쟁 집행부, 줄여서 PWE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어요. 히틀러 정권에 대한 독일 국민의 믿음을 외부에서 흔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만들자, 이거였죠. 그리고 이 위험한 임무의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목소리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데어 셰프입니다. 독일어로 보스나 사령관 뭐 이런 뜻인데요.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만든 가짜 라디오 방송국 구스타프 지크프리드 아인스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였죠. 그는 자신을 조국 독일에는 충성하지만 썩어빠진 나치당은 경멸하는 아주 고지식한 옛 프로이센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럴듯하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작전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데어 셰프는 독일이라는 나라나 독일군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그의 공격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나치 국당과 그 지도부였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덕분에 독일인들은 그를 매국노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들은 정말 독일인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중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나치 고위 간부들은 몰래 파티를 열고 사치품을 긁어 모은다더라. 전선을 지휘하는 장군이라는 작자들이 사실은 전략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라. 입만 열면 도덕을 외치는 당간부들의 사생활이 그렇게 문란하더라. 이런 식이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죠. 과연 이 대담하고도 치밀한 작전이 그 철옹성 같던 나치 독일의 심장부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데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성공이었죠. 이 작전의 성공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적장, 나치의 선전 총책임자 요제프 괴벨스 본인이었죠. 그가 자기 일기에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영국의 그 가짜 라디오 방송, 그거 정말 위험하다. 독일인들한테 너무 잘 먹힌다. 라고요. 적이 인정한 셈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성공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가짜 방송에 그렇게 다들 속아 넘어갔을까요? 비결은 바로 진짜 같음, 즉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독일어가 너무 완벽하고 당시 독일의 문화나 분위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내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만들어낸 믿음직한 애국자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여 셰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시 평범한 독일인들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마음속으로 품기 시작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던 그 의심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터트려줬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전쟁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같은 바로 그 질문들이었죠. 결국 대여 셰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선이 우리가 아는 지도 위에 그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전쟁터는 어쩌면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총과 탱크가 아니라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몇 마디 말과 거짓말이 전세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전선이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정말 서늘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저 멀리 있는 명백한 적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로 내 옆에서 내 편인 척, 친구인 척 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가장 믿었던 시스템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80년 전 라디오 전파를 무기로 싸웠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지금 이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